오늘은 교과서 페이지 138쪽에 발생 과정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파트 진도 나가 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전자 발현 중에서도 전사 조절 과정을 배웠었죠. 그리고 전사 조절 과정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도 함께 배웠어. 오늘은 특별히 발생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울 건데요. 그 전에 발생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발생은 생명과학 1 배운 친구들은 다 알 거야. 발생이란 수정란이 난하를 거쳐 개체가 되는 과정이에요. 수정란이 세포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계속 난하를 거쳐서 수많은 세포가 되고 이 수많은 세포들이 점점 자기만의 형태와 기능을 갖게 돼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 강아지, 고양이, 초파리, 올챙이 같은 개체가 되는 거야. 이 모든 개체들은 다 세포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듯 세포 하나가 개체가 되기까지 과정을 발생 과정이라고 하고, 이 발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유전자 발현이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해요. 자, 발생 과정 선생님이 그림 가져왔는데 볼게요. 요게 얘들아 하나의 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 수정란은 한 개의 세포예요. 한 개의 세포가 4개의 세포가 됐지. 하나, 둘, 셋, 넷, 4세포기. 또 세포 분열을 통해서 8개가 됐죠. 또 세포 분열을 거쳐서 한 60개 정도의 세포가 되고, 또 세포 분열이 거쳐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되었지. 이 세포들이 점점 모아지고 형태가 만들어져서 이건 나중에 닭의 모양이 됩니다. 병아리라고 해야 맞겠다 얘들아. 병아리의 모양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세포가 이렇게 많죠. 얘네들이 접히고 모이고 막 찰흙 만지듯이 도예하듯이 막 뭉개지고 해가지고 병아리의 모습을 갖춰줄 건데, 이 수많은 세포들은 여기 중에서 뭐 이 세포는 부리가 될 거고, 요 세포는 눈이 될 거고, 요 세포는 꼬리가 될 거고, 이런 게 이제 정해질 거란 말이야. 처음에는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이 없어요. 어떤 역할도 정해져 있지 않다가 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나는 부리가 될래, 나는 눈이 될래, 나는 꼬리가 될래 결정이 되는 거야. 이 결정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발생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발생 과정은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여러 개의 세포를 가지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세포 생물에서는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다세포 생물에서 발생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다세포 생물, 진핵생물이 다세포 생물이었죠, 대부분. 진핵생물의 유전자 조절을 할 필요성, 왜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알려줬지?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세포는 근육이고, 어떤 세포는 눈이고, 어떤 세포는 간을 담당하고, 세포마다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그런데 한 개체에 있는 세포들은 전부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 세포마다 모양도 다르고, 또 만들어내는 단백질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 것일까? 우리 이거를 어떻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는 세포가 모양과 기능이 다를 수 있는 것인가? 유전자 조절 과정, 전사 조절 과정을 통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죠. 발생 과정에서 그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여기까지는 세포들이 똑같은 뒤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역할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세포 분열을 나날을 거듭할수록 점점 나는 이쯤 돼선 나는 머리 쪽 세포가 돼야겠다. 나는 꼬리 쪽 세포가 돼야 되겠다. 결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막 접혀 들어가기도 하고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분리돼서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개체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세포들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자신이 필요한 유전자만 발현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을까? 바로 전사 조절을 통해 그것이 가능합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교과서. 진핵생물은 발생 과정에서 세포들이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분화되어야 한다. 여기 분화 동그라미. 분화란 일정한 기능이나 역할이 없던 전구세포가 자신만의 형태를 가지고 특정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그 세포의 역할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화라고 합니다. 여기 구조와 기능이 특수화된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세포 분화는 유전자 발현 조절의 차이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세포가 수정란이 세포 2개로 갈라졌어. 나는 머리가 될래, 나는 꼬리가 될래 라고 결정이 분화가 되는데 가지고 있는 DNA, 가지고 있는 유전자 종류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는 머리가 되고 얘는 꼬리 세포가 되냐 이거야. 어떻게 하냐면 요거 4개 다 유전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는데 이 세포에서는 4개의 유전자 중에 얘랑 얘만 발현되고 얘는 발현되지 않고 또 다른 세포에서는 얘는 발현되지 않고 얘만 전사되고 이런 식으로 세포가 똑같은 유전자 세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발현되는 유전자의 종류들이 달라서 세포마다 고유의 기능과 고유의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발생 과정은 나날 과정 거치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세포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자, 유전자가 발현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 배웠죠? 진핵세포에서 전사인자가 필요하다고 배웠죠. 전사인자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전사인자를 암호화한다? 얘들아, 전사인자도 선생님이 단백질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그 전사인자, 그 단백질도 누군가에 의해 번역이 되겠고 누군가에 의해 전사가 되겠죠. 그리고 DNA에 전사인자의 유전자가 있을 거야. 그 소리예요. 전사인자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조절 유전자라고 합니다. 조절 유전자. 조절 유전자가 발현되면 전사인자, 단백질이 합성이 되겠죠. 이 전사인자에 의해 또 다른 조절 유전자가 발현되고 또 그 조절 유전자가 발현되면 어떤 두 번째 전사인자가 되겠지? 그 전사인자는 또 다른 유전자를 전사해서 발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때 세포의 발생 운명, 내가 어떤 세포가 될 건지, 눈세포가 될 건지, 간세포가 될 건지 운명을 결정하는 윗단계, 상위 단계의 조절 유전자를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합니다. 세포 분화는 어떤 전사인자가 합성되어 전사를 조절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밑에 여기 그림 예를 들어준 거 같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 세포들 중에 난 근육이 될 거야 하는 근육세포는 여기 그림과 같이 핵심 조절 유전자인 마이오디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발생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어떤 세포가 될지 결정되지 않은 세포의 핵 안에 어떤 DNA가 있겠죠. 이 DNA가 초창기에는 발현되지 않아요. 그거를 꺼졌다고 표현합니다. 꺼짐. 핵심 조절 유전자가 어떤 시간이 지나서 시기가 되면은 발현이 이루어집니다. mRNA로 전사되고 요거는 번역이 돼서 마이오디 단백질이 되죠. 얘가 핵심 조절 유전자고 마이오디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요 단백질은 다름 아닌 전사인자입니다.
자, 이 마이오디 단백질이 누군가의 DNA로 가서 전사 조절 부위에 결합해서 전사를 유도하겠죠. 자, 마이오디 단백질이 발현됐어. 그럼 마이오디 단백질은 자기 자신의 전사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전사인자 역할도 하고, 또 다른 유전자, 요 핑크색 다른 유전자의 전사인자 역할을 해서 전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mRNA로 핑크색 유전자가 전사가 되면 얘는 번역돼서 두 번째 어떤 다른 또 전사인자가 되는 거야. 요 전사인자는 또 다른 세 번째 유전자에 결합해서 조절 부위에 결합해서 전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럼 얘가 번역이 되면 마이오신이나 액틴과 같은 근육에 많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이죠. 마이오신과 액틴이 합성되기 시작하면 근육세포로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분화하기 시작하는데, 마이오신, 액틴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근원섬유 배울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우리 이런 거 배웠지? 마이오신과 액틴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만들면서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근육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피부세포라고 해볼까? 피부세포에서는 이 마이오신과 액틴이 이렇게 많이 발현되면은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피부세포는 어떻게 될까? 피부세포에도 당연히 마이오디 유전자가 똑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피부든 근육이든 한 사람의 세포라면은 똑같은 유전자가 똑같이 핵 안에 들어있을 거야. 그런데 그 피부세포의 마이오디 유전자는 어떤 시기가 돼도 마이오디 단백질로 번역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꺼진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당연히 안 일어나니까 연계적으로 핑크색 유전자도 발현되지 않고 전사인자 없으니까 마이오신과 액틴 유전자도 발현되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발현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 세포의 그 기능만은 수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사가 되냐 안 되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얘들아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한다. 내 몸에 있는 어떤 세포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다 똑같아. 그런데 발현되는 종류가 다른 거야. 똑같은 세포라 하더라도 발현이 되고 전사까지 이루어져서 발현이 되고 안 되고를 따라서 그 세포의 운명, 세포의 역할이 정해지는. 다음 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동물은 발생 초기 단계에서 몸의 각 기관이 정확한 위치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혹스 유전자라고 한다. 자, 새로운 용어 나왔죠? 몸의 각 기관이 정확한 위치에 형성되도록 하는 유전자, 혹스 유전자. 혹스 유전자는 여러 다발의 형태로 각 염색체의 위치에 있어요. 자, 초파리의 경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혹스 유전자 배울 때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초파리의 혹스 유전자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자, 초파리의 경우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쳐서 2개, 4개, 8개, 16개 쭉쭉쭉쭉 세포가 많아지다가 어느 정도 세포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세포는 머리가 될래, 이 부분에 있는 세포는 꼬리가 될래가 먼저 정해집니다. 먼저 머리와 꼬리의 방향이 정해지고요. 좀 더 나날을 거듭할수록 배아 단계에서 몸에 체절이 형성이 되는데요. 체절은 이거야. 자, 여기 볼게. 이게 머리와 꼬리 정해진 다음에 체절도 어느 정도 정해진 형태의 초파리 배아인데, 자, 이렇게 마디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요거 하나하나를 체절이라고 해요. 여기 읽어볼게요. 동물의 몸에서 머리에서부터 꼬리 방향성을 따라 반복돼서 형성되는 구조야. 지금 똑같은 구조, 줄무늬 구조가 반복돼서 형성되어 있지, 얘를 체절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초파리의 경우 눈은 머리 체절에서, 날개는 가슴 체절에서 만들어진다. 되어 있어. 자, 일단 체절이 형성이 되지.
그래서 체절에 과학자들은 뭐 번호를 입력합니다. 뭐 여기 1번 체절, 2번 체절, 3번 체절 이렇게 부르는 과학자들도 있고 요 체절 뭐 몇 개를 머리 체절, 요 체절 몇 개를 가슴 체절, 요 체절 몇 개들을 배 체절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체절이 만들어지면 각 체절마다 각 체절 세포들마다 여기서는 다리가 형성될 거야. 뭐 여기서는 날개가 형성될 거야. 이런 거를 정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 다음 단계에서 각 체절에 적절한 기관이 형성되는데 뭐 이를테면 눈도 있을 것이고 더듬이 있을 것이고 다리, 날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혹수 유전자는 각 체절에 있는 세포의 발생 운명을 결정하는 전사인자를 암호화하고 있대요. 자, 혹수 유전자는 전사인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거야. 혹수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다 각기 다른 종류의 전사인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수 유전자는 전사인자를 암호화한다. 자, 계속 말하지만 여기 체절에 있는 세포든지 여기 체절에 있는 세포든지 어디에 있는 체절에 어떤 세포를 뽑아도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전부 똑같아. 그런데 발현되는 유전자의 종류가 다른 거야. 자, 여기 있는 체절의 세포도 이 유전자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세포도 이 유전자 다 가지고 있고 여기도 이 유전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이 유전자 중에 얘가 강하게 발현이 되고 나머지는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 파란색 볼게. 여기에 있는 세포를 떼도 여기 유전자 다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강하게 이 부분에서 발현이 되고 나머지는 기능하지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죠? 여기에 있는 세포를 떼도 요거 다 가지고 있는데 얘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 세트는 전부 다 동일한데 발현되는 유전자의 종류가 달라서 여기 다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여기서부터 튀어나오는 기관이 다른 종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혹수 유전자가 특히 이 튀어나오는 기관이 뭔지를 결정을 하는데 얘는 전사인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다. 여기까지 외워주세요. 여기 볼게. 초파리는 여기 그림과 같이 3번 염색체에 혹수 유전자가 8개가 배열되어 있는데요. 각 혹수 유전자들은 각각의 유전자가 기능을 결정할 체절들과 같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대요. 와, 이것도 신기하죠? 여기서 머리에 있는 세포가 여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만 활성화된다고 했지. 이 유전자 중에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맨 앞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머리 다음 체절에서 활성화될 유전자는 여기 유전자의 다음에 위치하고 여기 있는 체절에서 활성화될 유전자는 또 다음 위치에 위치하고 체절의 순서와 활성화되는 유전자의 배열 순서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읽어볼게요. 혹수 유전자로부터 합성된 전사인자에 의해서 또 다른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고 연쇄 작용을 반복한 결과 각 몸의 정확한 위치에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밑으로 가면 각각 체절에서 다른 세포만이 발현으로 이루어진 결과 요렇게 여기 세포들은 분열을 통해서 머리가 되고 저기 눈도 있고 더듬이도 나고 촉수도 나고 있지? 자, 여기 세포도 여기 보라색은 분열을 거듭해서 이동해서 여기 입을 담당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갈색 볼게요. 점점 자라서 분열을 거듭해서 여기 등딱지랑 다리가 나오게 되고 요런 식으로 체절마다 다른 기관이 튀어나와 있죠. 자, 한번 선생님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볼게요. 요 노란색 볼게, 노란색. 요 노란색 체절에서는 요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다른 유전자를 전사해서 유전자들이 다리를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치? 요 노란색 체절에서는 원래 다리가 나와야 돼요. 얘는 다리 형성에
관여하는 혹수 유전자다. 다리 형성에 관여하는 혹수 유전자. 자, 그런데 여기 보라색, 여기가 만약에 여기 세포들한테 여기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기 있는 세포들은 얘가 발현이 돼야 되고 여기는 발현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 노란색이 발현돼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포들까지 노란색 부분이 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원래 머리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노란색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다리가 튀어나오게 된다고 해요. 여기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 요거 보세요. 와, 아까 그 경우야. 여기에 여기 세포에 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날 경우 원래 더듬이가 나와야 할 머리에서 다리가 나오는 이런 징그러운 키메라가 나오게 되죠. 자, 또다시. 원래 초파리는 날개가 한 쌍이란 말이야. 이 유전자는 날개 형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날개가 형성되지 않고 얘가 발현돼서 날개 형성이 억제돼서 여기에서는 날개가 안 나오고 여기에서만 날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지금 초록색 마디 보면 초록색에 날개가 달려있지 않고 갈색 체절에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세포들의 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요 갈색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여기서도 날개가 나오게 된다고 해요. 날개 형성을 억제하지 못해서 여기서도 날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초파리가 두 쌍의 날개를 가지는 그런 돌연변이형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초록색 유전자 파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두 쌍의 날개를 가지는 초파리가 배아로부터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징그러운, 얘는 크게 징그럽진 않지만 어쨌든 비정상이잖아. 사람으로 따지면 팔이 4개가 달린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란 말이야. 배아로부터 우리 배아는 사람 배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기가 된 다음에 나오죠. 배아가 정상적인 개체로 잘 자라려면은 이 혹수 유전자가 때에 맞춰, 장소에 맞춰서 각 세포의 기능에 맞춰서 정확히 발현이 조절이 돼야 합니다. 여기 교과서 같이 읽어볼게요. 혹수 유전자가 동물의 기관 발생 과정에서 어떤 조절을 하는지 돌연변이를 통해 밝혀졌는데, 가슴 체절에서 다리 형성에 관여하는 혹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원래 더듬이가 생겨야 할 부위에 다리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가슴 체절에서 날개 형성에 관여하는 혹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 버리면 두 쌍의 날개를 가진 초파리가 태어나 버리는 거죠. 이런 애들을 키메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동물의 발생 과정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마지막으로 혹수 유전자까지 배워봤는데, 교과서 페이지 141쪽에 나와 있는 식물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 관련한 그림 같이 공부하고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식물의 발생 과정에서는 주로 애기장 때를 이용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식물도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발생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세포 덩어리가 모여 있어요. 여기 1, 2, 3, 4번을 세포 덩어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도 세포들이 있고, 여기도 세포들이 있고, 여기도 세포들이 있고, 여기도 세포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각 세포들마다 여기도 똑같아. 식물도 똑같아. 각 세포들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는 똑같아. 그런데 활성화되는 유전자 종류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세포들을 보면은 A 유전자만 활성화된다고 해요. B 유전자는 활성화되지 않고 C 유전자도 활성화되지 않아요. 아주 쉽지? 자, 여기에 있는 세포들을 보면
B 유전자와 A 유전자가 같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 있는 세포 덩어리들은 B 유전자와 C 유전자가 같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있는 세포들에서는 C 유전자만 활성화된다고 해요. 자, A 유전자만 활성화되는 세포들은 나중에 커서 어떤 세포가 되냐면 꽃받침을 이루는 세포들이 됩니다. 신기하죠? 자, B와 A가 같이 발현이 되면 이 세포들은 꽃잎의 모양을 하는 꽃잎세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자, B와 C가 같이 발현되면 수술, 우리 암술 수술할 때 그 수술이에요. 꽃에서 수술을 담당하는 세포가 된다고 하고 C 유전자만 발현이 되면 심피, 여기 심피는 무슨 말이냐면 암술이에요. 암술의 다른 말입니다. 암술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 유전자가 A, AB, BC, C 다 다름으로써 누구는 꽃받침이 되고 누구는 꽃잎이 되고 누구는 수술이 되고 누구는 심피가 돼서 예쁜 꽃 모양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모든 유전자가 다 있지만 C 유전자가 아예 어떤 곳에서도 발현이 되지 못하게 돌연변이가 일어난 꽃을 한번 볼게요. C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못하면 A 유전자가 힘을 강하게 발휘해서 A 유전자가 다 발현돼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꽃은 C 유전자와 A 유전자가 서로를 발현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A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는 세포에서는 C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고 C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는 세포에서는 A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야. C 유전자를 억지로 돌연변이를 시켜봤더니 A 유전자만 발현이 됐던 거죠. 세포에서. 자, 그래서 모든 세포들의 C 유전자 대신에 전부 A 유전자가 발현이 되니까 여기 2번까지는 정상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원래 수술이 되어야 할 세포가 꽃잎이 되어버린 거예요. C 유전자 대신에 A 유전자가 발현되어 버리니까. 여기서도 원래 암술이 되어야 할 세포가 꽃받침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꽃받침하고 꽃잎밖에 없는 기괴한 모습의 꽃으로 발생이 되더라 이거죠. 자, 반대로 여기에서는 한번 발생 과정에서 A 유전자를 돌연변이 시켜버렸어. 그런데 원래 A 유전자가 발현돼야 할 세포에서 전부 C 유전자가 발현돼 버리더라 이거지.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꽃받침이 되어야 할 세포가 심피가 돼버리고 꽃잎이 되어야 할 세포들은 수술이 돼버리고 수술 심피는 정상이죠. 그래서 심피, 그러니까 암술의 수술밖에 없는 이상한 모양의 꽃이 돼버렸대요. 꽃잎도 있었고 꽃받침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꽃잎과 꽃받침이 모두 없이 암술하고 수술만 막 이상하게 나 있는 꽃으로 키메라가 되더라. 자, 마지막으로 B 유전자를 돌연변이 시켜본 꽃에서는 예상할 수 있듯이 꽃받침, 심피, 암술, 꽃받침하고 암술밖에 없는 이상한 모양의 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에서도 기관 형성에 관여하는 혹수 유전자가 있고 이 혹수 유전자가 각각의 세포에 정확하게 발현이 되고 발현되지 않아야 할 거는 발현되지 않아야 예쁜 모양의 꽃이 나온다. 만약에 이 혹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정해져야 할 기관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이상한 부분에서 이상한 기관이 튀어나오게 돼서 발생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여러분, 식물에서도 혹수 유전자와 비슷한 유전자들이 있다는